극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수 극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건 리미트거든요. 리미트. 이게 뭔지를 잘 봐야 돼요. 리미트 fx가 무엇인가 이 얘기를 먼저 좀 할게요. 이 대상, fx라는 대상 이 목표값이 무엇입니까? 하는 뜻이에요. 리미트하는 x가 뭐가 돼갈 때? 돼갈 때입니다. a가 될 때가 아니에요. 돼갈 때. 돼간다가 중요해요. 돼간다. 가고 있을 때. 가고 있을 때의 예의 뭐? 중요 리미트. 극한값이라고 하지 마세요. 의미는 뭐예요? 목표값입니다. 목표값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x가 a일 때 fx는 l이 돼간다. 이거는 목표값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표값이 존재한다면 수렴한다고 하는 거고요. 목표값이 없을 때는 발산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합방구 뽕 이렇게 가다가 여기가 얼마다? x가 1이라고 칩시다. 이게 이런 여기 함수값이 얼마? 2라고 칩시다.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이거 지금 현재 이런 상태일 수 있잖아요. 함수가. 그때 리미트 이 fx의 x가 1로 갈 때의 함수값의 목표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야 되죠? 존재하죠. 3이 아닌 거예요. 목표하는 값은 얼마예요? 2죠. 이게 바로 극한값이야. 2야. 3이 아닌 거죠. 분명히 우리는 f1은 얼마라고 얘기하죠? 3이라고 얘기하지만 극한값, 목표값은 2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2에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극한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죠. 그 정의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텍스트로도 읽어봅시다. 자, fx에서 x의 값이 a와 다른 값을 가지면서 a에 하나씩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일정한 값 l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우린 fx는 l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걸 나는 어떻게 가르친다? 목표하는 값이 뭐야? 라고 묻는 거와 똑같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때 l을 x가 a로 갈 때 함수 fx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성.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x가 a로 갈 때 fx가 l에 수렴하면 우리는 x가 a로 갈 때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무극한이라고 불러요. 무극한. 무극한일 때와 좌극한일 때에도 fx는 l에 하나씩 가까워진다. 또한 그 역도 성립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렴하면 우극한도 좌극한 값도 모두 l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이 중에 하나라도 다르면 수렴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우극한, 좌극한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게 모두 존재하더라도 서로 다르면 우리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x축이고 여기가 1이야. 그럼 우리는 리미트는 이렇게 쓰거든요.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플러스 fx는 우극한을 말해요. 즉 x가 1보다 큰 값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칩시다. 우극한 값은 얼마인 거예요? 존재하죠. 오른쪽 접근하는 값은 1이고 x가 2로 갈 때 좌극한. 아니 미안, 이거 아니죠. 1의 좌극한. 1로 갈 때 x가 1로 가는데 왼쪽에 접근하고 있을 때 목표값은 얼마입니까? 분명히 존재하죠. 2죠. 하지만 두 가지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써요. 1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있다 없다? 없다. 발산을 써야 돼요. 없으니까요. 왜 없어요? 우와 자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랑 자 한 번만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미트 x가 어딨냐? 표기하는 것 뿐이야. 우리가 x가 a로 간다라고 할 때 이 표기에는 사실 둘 다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차피 x는 수직선 위에 있는 값이죠. a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a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수직선 상황에서 그 a에서 오른쪽에서 x가 접근하고 있는 상태를 이렇게 쓰는 것 뿐이야. 수학적 표기 방법이야. 그리고 x가 왼쪽에서 접근하고 있을 때, 작은 값의 사이로 접근하고 있을 때는 표기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기하는 것 뿐이야. 표기법이야, 표기법. 읽는 방법은 a의 좌극한, a의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됐어요? 네. 오른쪽에 접근한 것처럼 보이니까 우극한이라고 한 거죠. 근데 내포적인 의미는 a보다 큰 값에서 a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성질 얘기를 합시다. 그 고등학교에서 증명을 할 수 없는 대표적인 뭐예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자, fx, gx에서 fx가 알파에 수렴하고 gx가 베타에 수렴할 때 이 두 가지의 합은 x가 a로 갈 때 각각의 극한값과 같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f가 수렴해요. f가 얼마로? 1에서 2에 수렴해요. f 함수가. 그 다음에 g도 마찬가지로 g 함수도 1에서 3에 수렴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f와 g를 더하면 x가 1로 갈 때 더하면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이야. 수렴할 때가 전제 조건이다. 수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그냥 각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과 2로서. 아, 미안. 1과 1이죠? 1과 1. 이건 얼마였죠? 2였고, 이건 얼마였죠? 3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2 더하기 3이 얼마다? 5다. 이 함수를 굳이 그려보지 않아도 각각이 수렴하면 뭐 할 수 있다? 찢어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성질일 때 우리는 이것이 만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두 번째도 볼까요? 상수가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수렴한다면, f가 수렴한다면 c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없다? 뺄 수 있다. x와 관련 없는 모든 문자와 숫자는 다 숫자 관련으로 봅니다. 밖으로 뺄 수 있죠. 수렴, 이게 알파에 수렴하니까 네, c 알파 결과가 되겠죠. 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곱도 찢을 수 있어요. 수렴한다면. 그 다음에 나눗셈도 마찬가지예요. 수렴한다면. 결론적으로 이거를 종합하여 보면 리미트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수렴했을 때 이 두 가지가 더해지든 빼지든 곱해지든 나눠지든 이 값들이 알파 베타 수렴하기 때문에 더해진다면 더하기, 빼진다면 빼기, 곱한다면 곱하기, 나눈다면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but 하나가 중요합니다. 나눌 때만큼은 분모가 0이면 안 돼요. 이 수렴하는 값이 0이면 안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오케이? 네. 분자는 0이 되죠. 분모가 왜 0이면 안 돼요? 그런 숫자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줄게요. 엑서사이즈. fx가 0에서 이런 함수입니다. 어떤 함수냐면 1, 여긴 마일이야. 그럴 수 있죠? 1이고 마일이야. 이게 f 함수야. 그 다음에 g 함수는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0, 빨간색으로 할까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일이에요. 이렇게. 1, 이거 마일이에요. 이게 g 함수야. 리미트 f 플러스 g를 해볼게요. x가 어디? 0으로 갈 때니까. 자, 첫 번째 0의 극한 확인해 봅시다. 0의 극한. f의 0의 극한 얼마죠? 1이고 g의 극한 얼마죠? 마일이죠. 결과가 얼마입니까? 0이죠? x가 0의 좌극한일 때는 f의 0의 좌극한 얼마죠? f 함수의 0의 좌극한. 목표값이 마일이고 목표값이 얼마죠? 1이죠. 합이 얼마죠? 수렴해버리죠. 수렴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FG가 수렴합니까? 0에서? 둘 다 수렴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값이 수렴한다고 해서 이것이 각각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또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발레까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적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적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거는 맞지만 이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그 예다 라고 써주십시오. 네. 지금 의상에도 써라. 정지해놓고. 자, 다음 봅시다. 극한의 대소관계. 네, 이건 뭘까요? fx가 x가 a로 갈 때 수렴하고요. gx가 a로 갈 때 수렴합니다. 수렴합니다. 그때 g가 f보다 크다면 극한값도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직관적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래프로 얘기해 줄게요. g가 이렇게 있어요. g가. 이게 gx야.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fx도 빨간색 할까요? 분명히 누가 더 큽니까?
G가 원대로 커요. 그렇다면은 어딘가에서 A라는 값에서의 극한을 우리가 비교해 봤을 때 뭐가 된다? G가 큰 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그럼 선생님 0 이상일 때 이상이라는 뜻이 F가 G보다 클 때 F와 G의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나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이것도 맞다는 얘기. 이게 좀 신기해요. 아니 F가 항상 큰데 어떻게 극한이 같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겁니다. X분의 1을 생각해 봅시다. X분의 2. X분의 1을 생각해 봅시다. X분의 1. 언제나 X분의 1이 2배 아닙니까? 리미트. 이거는 꼭 A가 아니어도 됩니다. 무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무한대라는 함은 무조건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이거의 극한은 얼마죠? X분의 2의 극한은? 0이 돼가죠. X분의 1에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은 얼마죠? 0이 돼가죠. 같을 수 있네. 얘가 언제나 X분의 1보다 크지만 뭐 할 수 있다? 극한값이 같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니, 반의 예신 거죠. 그런 상황은 많죠. 네. 자, 이렇게 그게 좀 신기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2번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별표를 굳이 쓰자면. 이게 이제 뭐냐면 샌드위치 법칙이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법칙. F와 G 함수 사이에 H가 있을 때 F와 G의 극한이 같다면 H도 극한이 알파인 거야. 왜요? 왜냐면 G가 이렇게 생겼어. G가 이 함수야. G가 이 함수고 F 함수가 여기 아래에 있어. 이렇게 아래에 있어. 아래에 있다. 근데 H 함수를 사실 모르는 함수야. 이걸 좀 우리가 그리기 힘든 상황일 때 얘가 약간 안에서 뭐 한다? 지랄 발광을 하고 있을 때 이래버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극한값이 다르기 때문에 A로 갈 때 여기 있는 G 극한과 F 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H 극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G와 F가 뭐 한다? 같아버리죠? 같다면 좀 높여볼까요 그러면? 이걸 좀 높여봅시다. 이 상황을 높여서 같게끔 해봅시다. 극한이 같다면 이게 한 점인 거죠. 한 점이라면 이 안에 있는 H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모르지만 얘가 아무리 지랄 발광하는 함수더라도 여기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나버리니까. 극한은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버리면. 대표적으로 언제 쓰는 거예요, 선생님? 이런 거예요.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는 건데 그때 이제 너무 멋진 상황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x분의 sin x라는 것을 우리는 그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 친구들을 여기 가둬두는 거죠. 얼마? 코사인 x와 탄젠트 x에서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이걸 증명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증명하게 되면 얘의 극한이 1이고 얘의 극한이 1이기 때문에 얘의 극한이 얼마나? 1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하는 거죠. 안의 함수를 그리기 힘들 때 얘를 둘러싸고 있는 함수를 그려서 우리가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샌드위치 법칙이다. 이 그림은 꼭 그려야 돼요. 이 그림은 샌드위치 법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그려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건 넘어가도 치더라도 이건 그려야 돼요. 지금 그려보세요. 2번. 직관적 이해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책을 굳이 사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선 기본서는 반드시 한 권이 필요해요. 문제집들은 유실되거나 버려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고 군대 갔다 와서 고등수학 미적분의 기본이 궁금할 때 책을 봐야 되잖아. 그래서 기본서를 하나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개념쌤보다 조금 더 혼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서술이 길어. 그 말은 혼자서도 충분히 더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자서 잘 읽어봐야 됩니다. 알았죠? 정말 수학책을 생각하지 말고 뭔가 이렇게 어떤 소설책처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천천히 읽어보는 걸 되게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돼요. 알았죠? 나는 이거를 해석해주는 사람이지만 너희는 다시 장문의 그 논리를 쭉 읽어보면서 더 깨달음을 얻겠죠.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책을 하나 한 거고요. 네, 다 스캔합니다. 다 했던 내용이고요. 발산은 뭐였죠 아까? 수렴하지 않은 모두 뭐다? 발산이야. 어떤 극한값이 없다면 우리는 발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볼까요? 사실 이 파트는 필요가 없어요.
처음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이해만 도운 거지 나중에 가면 스킬적인 부분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함수의 극한을 찾는 거는 역시 그래프를 그리는 거 맞습니다. 그려 볼게요. 어떻게? 이렇게 그려주죠. 이 친구는 1로 갈 때 어떻게 돼갑니까? 함수값 그 자체 아닙니까? 그 2를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2죠. 여긴 2를 대입할 수 없어요. 약분은 되죠. 약분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플러스. 그럼 얘를 그리는 거 맞아. 정의역이 1일 수는 없어요. 정의역이 뭐야? 1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빵꾸가 뚫려 있어야 돼요.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맞아요. 하지만 극한은 있다 없다? 있다. 2죠. 목표하는 값은 분명히 얼마입니까? 2예요. 근데 이런 거는 네. 좌극한, 우극한 안 표기해. 눈으로 확인할 수 있죠. 야, 연속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좌극한 우극한 필요해? 어차피 뭐 함수 값인데? 뭐 어떨 때 끊겨 있을 때.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는 상태는 그냥 함수값 자체가 극한값이죠. 근데 여기는 빵꾸 뚫려 있었는데 선생님 상관없어요. 목표하는 값은 이거 확실합니다. 수렴하죠. 얘도 그려보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만 그려볼까요? 뭐가 돼가죠 지금? 0이 돼가죠. 이거는 좌극한 있을까 없을까요? 무조건 한방향성이죠.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엄밀히 따지면 좌극한이죠. 하지만 우극한은 아예 존재하지 않죠. 상태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요. 이쪽에서 가볼까요? 왜 무한대로 간대요? 이쪽으로 x가 뭐가 돼가지고 y 값이 0이 돼가지고. 그리고 세제곱은 이런 그림입니다.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돼가죠? 무한대가 돼가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없다. 발산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교과서나 가끔 이 극한을 조사시오라고 할 때가 있어요. 조사란 말은 뭐냐면 어떻게 발산하는지까지 적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발산하고 있죠?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라고 써주면 좋겠죠. 조사를 하라고 한다면. 알았죠?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면 몇으로 수렴? 혹은 그냥 발산? 이거만 쓰면 됩니다. 역시 얘도 음의 무한대로 가는 상황은 음의 무한대로 가죠. 계속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발산입니다. 답은 발산인데 조사라고 했다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조사라고 한다면. 네. 그 다음에 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해볼까요? 이것도? 자, 이제 1. fx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의 좌극한을 뜻합니다.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죠?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얼마죠? 뭐가 돼가죠? 0이 돼갑니다. 함수값이. 0의 극한값을 묻고 있죠? 그러면 우좌를 다 봐야 돼요. 좌극한은 0이고 우극한도 0이죠. 수렴합니다. 1의 우극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의 우극한은 얼마죠? 0입니다. 판단할 수 있죠? 이게 존재할 때 양수의 값을 구하라고요. 잠깐만요. 그림을 그려보기 좀 불편하지만 어쨌든 2일 이상에선 2차 함수는 이런 그림이겠죠. 맞아? 그러면 우극한, 1의 우극한을 구하려면 그냥 1의 함수값 자체 아닙니까? 2차 함수는 연결되어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1을 대입해 보세요. 뭐가 됩니까? 0이 되네요. 1 아닌가 1? 1. 왜 사라지니까. 왼쪽은요? 4x 플러스 3이죠. 이게 뭔지 모르죠. 어쨌든 이렇게 갈 겁니다. 1을 빵꾸뽕. 어쨌든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 직선에 뭘 대입해 봐야 돼요? 1을 대입해 봐야 되겠죠. 이 값이 얼마입니까? 7인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이 값이 존재한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요? 이거 잘못 썼구나. 1 플러스 a제곱 빼기 a였군요. 이게 a 1제곱 보였어요. 이런 상황이면 두 개가 같아야만 값이 존재하겠죠. 같아야 됩니다. 그런 a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식이 나오죠? 2, 3 마이너스니까 a는 얼마나 나오죠? i와 3인데 양수의 값을 구하시죠. 3이 적합한 숫자겠죠. 그럼 저 만약에 이거 끊겨 있으니까 끊겨 있다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이걸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냥 그린 거죠. 눈으로 본 거죠. 연결돼 있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연결해야 됩니다. 연결해야죠. 결론적으로는. 자, 극한 성질입니다. 아까도 이것도 이야기했던 거. 두 함수가 수렴하면은 뭐 한다? 수렴하면은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들이 그대로 알파 베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봅시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제 디테일이 나오네요. 여기서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옵니다. 합성한 극한을 지금 해야 되나? 좀 나중에 할 수 없나? 순서가 너무 빠른데. 자, 이제 스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극한 계산하는 방법. 자, 이런 분수꼴의 함수 그래프는 그리기 어려우므로 그래프를 이용해 극한을 구하기 힘듭니다. 왜? 그리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각각 분자 분모의 함수가 수렴하고 분모의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함수를 이용해서 이 극한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각각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갠다는 말은 여기다가 뭘 대입할 수 있다? 그냥 마이를 대입하고 마이를 대입해도 된다는 얘기야. 맞아? 루트를 대입해봐. 0이 아니죠? 그럼 2 빼기 2분의 0은 뭐야? 0이죠. 이렇게 수렴값을 대입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근데 가끔 이 분자 분모가 모두 0이거나 분자 분모가 모두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무한대거나 이런 것들 0분의 0 꼴이나 무한대면 무한대 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0 꼴, 무한소 꼴이라고 해요. 이걸 무한소, 이걸 0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것들은 다 무한소야. 무한소는 뭐야? 무한대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거죠. 무한소는 계속 작아지고 있는 상꼴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알 수 없어요. 딱 뭐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형이라고 불러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럼 부정형이 아닌 것부터 얘기해 봅시다. 부정형이 아닌 건 뭐가 있을까요? 이걸 반대. 숫자 C 곱하기 무한대. 이건 딱 뭐라고 할 수 있죠. 이건 무한대, 이거는 뿔만 무한대지. 왜? C가 양수면 무한대, C가 음수면 음의 또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뭐죠? 정확히 무한대로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꼴인지. 근데 꼴 판단했을 때 0분의 0 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곱하기 무한수 꼴은 부정형이기 때문에 풀어가는 방법, 스킬이 존재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0분의 0 꼴. 다 필요 없어요. 약분 동그라미 쳐. 약분. 0분의 0 꼴은 약분이 키포인트야.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2를 대입해봐.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명만 보세요. 2를 여기 분모에 대입해봐. 분모 얼마야? 분자 얼마야? 0. 0이네? 0분의 0 꼴이네? 이거는 부정형이죠. 딱 뭐라고 할 수 없거든요. 극한이 있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걸 인수분해 해보니까 분모에 있는 식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면서 이 식이 나와요. 그럼 여기다 2를 대입해보면 4가 나오죠. 그럼 뭐야? 이거는 극한값이 4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 선생님, 그러면 근호가 있는 거 어떻게 해요? 근호가 있는 거. 다시 0 대입해봐. 꼴 판단하고 있는 거야. 0분의 0이 되네요. 0분의 0 꼴은 부정형이야. 약분해야 되겠지. 약분이 안 돼. 그러면 근호를 유리화하는 거야. 분자에다가 이거를 곱해주고 분모 대입으로 곱해주면 분자가 이게 사라지면서 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분모 x와 약분되면서 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악의 근원이 사라진다 그래요. 부정형을 만드는 그 몹쓸 식들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면 꼴 자체가 0분의 0 꼴이 안 돼요. 0을 대입해봐요. 2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대입해 마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돼? 2분의 마일은 마일분의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버립니다. 0분의 0 꼴이 약분만 이루어지면 악의 근원이 사라지면서 숫자가 남기 때문에 극한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뭘까? 무한대도 대입을 해보는 거야. 아니, 대입해봐. 무한대를 대입하면 이게 뭐가 돼가지? 어떤 꼴이 돼가냐,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가. 동의하니? 상상해야 돼. 이게 커지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5 같은 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여기는 무한대가 돼가면 양이 무한대. 역시 이것도 부정형이 하나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분모의 최고차항은 얘 아니야? x제곱? 전체 x로 나눠봐. 그럼 이거 1, 마일 되고 x제곱분의 5 되고 여기는 3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5 되고 여기는 x제곱분의 4 되지. 그럼 이게 뭐가 돼가냐?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부정형이 아니야. 무한대분의 상수꼴은 뭐가 돼가?
0이야. 그치? 분모 검는 커지니까. 그러면 이건 사라지는 거야. 0이 돼가고 0이 돼가고 0이 돼가지. 다. 그럼 뭐만 남아? 마 1분의 3. 마 3이 수렴하지? 맞나요? 네. 이거는 근호가 있을 때도 똑같아. 근호가 있어도 어차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확실하다면 분모의 최고차는 x로 나누면 돼. 그럼 이게 얼마가 돼? 1이 되고 여기는 x분의 3이 되고 여기는 야 x는 루트 x 제곱이잖아. 얘로 나눠야 되겠지. 그럼 안에가 6이 되고 x제곱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뭐가 돼? 0이 되고 0이 되지? 그럼 뭐가 되냐? 루트 6만 남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또 이것도 해볼까? 마 음의 무한대? 아 조심해야 돼. 마 음의 무한대는 함부로 나누면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x로 나눈다 생각하잖아? 그러면 실수할 수가 있어. x로 나눠볼게. 어떻게 되냐? x로 나누면 수 3 분자부터 해봐. 2 더하기 여기까지 문제가 안 되거든? 근데 여기 뭐가 돼 이렇게? 1 플러스 이게 되지? x 제곱을 나눠야지. 안에를. x는 x 제곱 루트 x 제곱이잖아. 이거지? 이게 틀렸어. 이게 틀렸다고. 왜 틀렸을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틀린 거야. x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는 루트 4냐? 아니잖아.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음수면. 마이너스 2는 어떻게 표기해야 올바른 표기야? 마이너스 루트 4로 표기해야 돼. 그러니까 나눌 때 x로 나누는 게 아니라 아니야 마이로 나누는 게 맞아. 나누는데 이게 부가 바뀌어야 되겠지. 이게 너무 골치 아프다고. 이거를 그래서 교과서에서조차 이렇게 풀지 말라고 하고 어떻게 하냐면 마x를 t로 치환하라고 그래. 다시 그러면 양의 방향이 바뀌어.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 t는 양의 무한대로 가겠지. 이 모든 식이 바뀐다. x가 마 무한대로 가면 t는 뭐로 가? t는 무한대로 가지. x의 마t를 대입해. 마 3t. x제곱은 뭐야? t제곱이지. x는 마t. 이 상태에서 방금 위에서 풀었던 것처럼 푸는 거야 이제. 다시 해봐. t로 나눠봐봐. 4 마 3 마이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이거 이렇게 된다고. 양수니까. 이게 0이 되고 0이 되니까 마 3 플러스 1은 마이지. 여기 마이지. 그러니까 마이보다 마이는 1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아직 안 끝났는데? 이걸 끝내버리네? 여기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 어떤 사실이냐? 이걸 알아야 돼. 리미트 춤을 할게요. x제곱분의 1.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 있고 x제곱 플러스 1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 있고 x제곱분의 1 2x 세제곱 플러스 1이 있어. 전부 다 무슨 꼴이야? x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야. 이 세 개 전부 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근데 나는 이게 바로 풀려. 이거 0 이거 2 이거 무한대. 나는 바로 보여 답이. 왜 그럴까? 그 설명을 좀 할게. 유주가 자전거 탈 줄 아냐? 의상이가 서 있고 유주가 자전거를 타고 부산까지 달려. 달린다? 선생님은 오토바이 탈게. 쌤은 오토바이 탈게. 오토바이 타고 갈게. 여기 큰 거. 오케이? 시작하면 헌주와 유주가 달리기 시작하면 의상의 입장에서는 1시간 뒤에 보일까 안 보일까? 둘 다? 안 보여. 얘는 상수야. 상수 입장에서는 무한대들은 되게 빨라. 시간이 지날수록 x가 커질수록 엄청나게 큰 수들일 뿐이야. 근데 1시간 뒤에는 유주 입장에서는 이 앞에 있는 오토바이 보일까? 안 보여. 너도 무한대지만 이 무한대는 더 빠른 무한대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고. 내 입장에서는 뒤를 돌아봤어. 숫자나 여기 무한대나 내 입장에서는 다 안 보여. 둘 다 무한대지만. 그래서 나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얘를 강한 무한대라 불러. 얘를 약한 무한대라 불러. 상대적인 거겠지? 여기를 보자. 여기 x제곱이야. 여기는 2x지. 누가 더 빨리 커지냐? 이거는 피라미드 꼴이야. 피라미드 꼴. 분모가 훨씬 더 강한 무한대이기 때문에 무한대분은 무한대지만 무한대분의 약한 무한대는 뭐가 돼간다? 0이 되는 게 확실하다고. 상수 같은 거니까 분자가. x제곱 나눠봐도 여기는 1이고 여기는 x분의 2 0이 돼버리죠? 수능합니다. 여기 x제곱 나눠봐봐. 얼마가 되냐 값이? 이것도 2가 되지. 값은 위의 방법대로 하면. 근데 이것도 차수를 비교해봐. 몇 차분의 몇 차야?
차원이. 그러면 그냥 앞에 있는 개수의 비를 봐도 된다는 거야. 왜?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게, 아, 선생님, 둘 다 더하기 1인데 이건 무시해도 돼요? 무시해도 돼. 왜? 10억 개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0억의 제곱에서는 더하기 1 같은 건 안 보여. 그러지 않을까? 상수가 10억이어도 안 보여. x는 정말 무한경의 제곱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덩어리. 알겠니? 상수는 상수일 뿐이야. 얘는 차수가 누가 더 높지? 위에가. 풀던 대로 풀면 위에서 제시하는 방법이 뭐였어? 분모의 뭐로 나누라? 최고차로 나누는 거였죠. 이건 0이 되고 여기는 2x가 되고 여기는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역시나 뭐가 돼가죠? 1분의 2x는 무한대죠. 발상입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역피라미드 꼴이야. 분자체가 높다면 이거는 약한 무한대분의 강한 무한대이기 때문에 마치 상수분의 무한대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해요. 그래서 발산하는 거야. 알겠니? 답이 그냥 보인다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되게 쉬워. 이지하다. 얘는 되게 이지하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최고창으로 묶는 거야. 최고창으로 묶어라고 했습니다. 누가 제일 높죠? 얘가 제일 높죠. 그럼 x로 묶어버리는 거야. 그래버리면 여기는 2와 마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는데 얘는 0이잖아. 그럼 무한대 곱하기 얼마? 숫자니까 무한대가 되겠죠. 이것도 마x 3x제곱이 제일 높게 얘를 묶을게요. 묶으면 마3과 0과 0이 되죠? 그럼 뭐가 되죠? 음일무한대가 되죠. 근데 나도 이걸 방금 강한 무한대의 정의로 풀어보면 되게 쉬워요. 누가 제일 강하니? 얘가 제일 강하지? 뒤에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얘만 봐도 돼. x 무한대로 가니? 무한대. 얘가 제일 강하지? 얘가 가산대로 가게 돼 있어. 따라서 이것도 볼 필요가 없어. 무한대로 가면 음일무한대지. 근호가 있을 때는 분모를 1로 보고 유리화해라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상황에서 누가 더 강하다는 것을 판단하기 힘들어요. 왜? 인간이니까 무리수의 영역에서는 우리가 직관적인 이해가 안 됩니다. 특히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철저하게 유리화합니다. 유리화. 이거 똑같은 걸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앞에 거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되고 여기 제곱 빼니까 사라집니다. 마x만 남네요. 그럼 이거 뭐가 돼? 무슨 꼴이 됐죠? 꼴 판단해봐요. 이건 무슨 꼴이죠?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었어요. 근데 시그 변형을 했더니 어떤 꼴이 됐습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된 거예요. 더하기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을 근호를 없앨 필요가 없죠. 뭐만 본다? 차수를 봐. 이거 몇 차식이야? 1차. 그렇지. 1차식이야. 루트 x제곱이니까. 1차분의 1차는 1차죠. 1차는? 이거는 직사각형 꼴이야. 그럼 x로 나눌 수 있겠죠. 나누면 뭐가 됩니까? 최고창만 봐. 1 루트 1이 되고 이건 사라지니까 이게 되죠. 그래서 마이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지막 부정형 꼴이야. 무한대 곱하기 무한속 꼴의 극한을 구하는 거는 역시나 식변형을 이 꼴로 변형한 다음에 극한을 구한다.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약분이라는 형태가 있겠지? 약분이라는 형태 볼까요? 이 형태가 있더라도 얘를 통분을 통해서 얘는 통분하면 뭐가 됩니까?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1에서 1 빼니까 x가 되죠. 이게 돼요. 이게 동그라미가. 근데 앞에 x분의 1이 있었기 때문에 약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악의 근원이 사라지면서 부정형이 아니게 됩니다. 0을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1이 되죠. 이렇게. 근호가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근호가 있어도 얘를 통분하게 되면 이런 꼴이 돼요. 그 상황이 역시나 꼴 판단을 보니까 약분이 됩니까, 선생님? 사실 돼요. 얘를 지금 플러스 꼴을 또 곱해가지고 정리하고 있지만 사실 약분이 되긴 돼요. 이게 이렇게 약분이 되긴 되면. 왜? 약분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가 남아요? 루트 x가 남죠?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거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루트 x제곱 플러스 x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리화 하긴 해야 되네요. 유리화 하긴 해야 됩니다. 그냥 한 걸로 보여줄게요. 여기서 그냥 UI를 시켰을 때 여기 자체가 뺀 거니까 숫자만 남고 마이너스만 남고 여기는 이렇게 분배해주면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이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네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니까 최고차항만 봅시다. x로 나누면 1 마일 남죠. 1 마일. 이건 사라지니까. 뭐가 되죠? 마이분의
이렇게 결국 부정형들이라는 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시계의 변형을 통해서 약분 또는 거의 약분이죠. 그런 걸 이용해서 그 부정형꼴을 바꿔야 됩니다. 정리하면 영분형꼴은 유리화를 통해서 영분형꼴을 되는 식을 약분하여 구하고요. 무한대분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꼴들은 통분이나 유리화를 통해서 또 약분을 하고 극한을 구하는 거예요. 네. 대소관계는 아까 이야기했었고 바로 실전 들어가겠습니다. 잠깐 미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네요. 자, 목색꼴의 함수 극한, 즉 g분의 fx가 0분의 0꼴의 극한인 경우 분자와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한 후에 0분의 0꼴이 되도록 하는 식을 약분하여 극한 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꼴들은 x가 a로 갈 때 분자 또는 분모가 0에 가까워지는 경우에는 f 또는 g의 미정계수를 기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친절하구만. 자, 얘가 수렴한다면요. 분수꼴의 함수가 수렴할 때 우리는 만약에 분모가 0이 돼간다면 반드시 분자는 0이 돼야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직관적이에요. 다시 얘가 꼴 판단했던 0이 돼가고 있었어. 근데 이게 수렴한대. 이 같은 수렴한대. 그럼 이게 숫자일 수 있냐? 안 되죠. 0분의 상수꼴은 뭐예요? 아니, 무한대나 음유무한대죠. 꼴 판단이 확실히 됩니다. 이에 수렴할 수 없잖아. 그럼 여기가 뭐 무한대일 수 있냐? 아니요. 안 돼요. 숫자 0일 수 있냐? 숫자 0? 안 돼. 숫자 0이면 뭐에 수렴하냐? 0이. 그렇지. 0이 수렴해. 왜요, 선생님? 이거 작아지고 있는데요? 잘 봐. 5분의 0은 얼마냐? 4분의 0, 3분의 0, 1분의 0, 0.1분의 0, 0.0000분의 1분의 0, 0이죠. 0입니다. 0 찍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얘로 작아지고 있는 부정형일 때만이 0분의 0꼴이란 부정형일 때만이 2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직관적 이해 됐나요? 이제 수학적 이해를 해봅시다. 증명 해볼게요. 증명 이겁니다. 얘가 수렴합니다. 근데 분모가 0이 돼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 fx는 뭐예요, 그러면? fx는 분명히 이 함수씩 곱하기 얼마? g를 곱한 거예요. 그럼 약분되면서 f 되지 않나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에 수렴했죠? 알파에 수렴했죠, 알파. 알파에 수렴했잖아. 얘는 뭐에 수렴하죠, 지금? gx는 뭐에 수렴한데? 그래, 알파 곱하기 0은 얼마야? 0이 수렴하는 거예요. fx는 뭐다? 0이 수렴한다. 너무나 명확하게 증명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증명을 하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직관적 이해를 먼저 시킨 거예요. 어떤 분수식이 수렴한다고?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이어야지. 왜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수렴할 가능성은 오로지 0분의 0 꼴밖에 없으니까. 0분의 숫자 수렴할 수 없어. 0분의 무한대에 수렴할 수 없어. 0분의 숫자 0 2에 수렴할 수 없어. 따라서 0분의 0 꼴만이 수렴할 수 있다. 수학적 이해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 수렴하죠, 지금. 분모가 0이 돼가고 있는데? 그럼 분자도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돼야냐는 소리예요. 2를 대입할 때 0이 돼야냐는 소리예요. 2를 대입하면 얼마죠? a 뿔 b가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b를 뭐로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죠. 그럼 a를 묶어버리죠. x 빼기 1이죠. 약분 a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b는 얼마죠?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수렴합니다. 분수식이. 근데 이번에는 분자가 0이면 분자가 0이면 분모도 뭘까요? 네, 사실 0이긴 한데 조건이 필요합니다. 야, 반드시 알파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왜냐면 자, 리미트 g분의 g랑 몰라. 네모라고 볼게요. 어떤 모르는 함수가 있고 여기가 0이 돼가요. 여기 돼가는 상태에서 잠깐만, 이게 2라면 아까 같은 원리야. 야, 이거 숫자일 수 있나? 없어. 숫자분의 0은 2가 아니야. 이게 무한대일 수 있나? 2가 아니야. 수렴할 수가 없어. 이게 0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뭐야? 그럼 뭐가 된다는 거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맞아? 근데 만약에 젠장 네모분의 0이 돼가고 있어. 이게 0이래, 결과가.
그럼 네모는 뭐가 될 수 있냐? 다 될 수 있어. 2도 되고 무한대도 되고 숫자도 되고 다 돼요. 그러면 네모는 뭔데?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을 사용하려면 얘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돼. 그래야 분모도 0인 거야. 자, 증명할게요. 이 상태에서 분자가 0이면 왜 분모가 0인가요? 뭘 확인해야 된다? 이게 알파가 이게 함정으로 정말 많이 나온다. 알파 0이 아니어야 되는데 왜 그래요, 선생님? gx는 f에서 g분의 f를 나눈 거야. 나누면은 여기서 f가 사라지면서 g만 남아. 근데 이렇게 극한 성질에 의해서 각각 쪼개지면서 얘는 뭐의 수렴하죠? 0의 수렴했었죠. 0의 수렴했었죠. 얘는 뭐의 수렴하죠? 알파의 수렴하죠. 그러면 알파분의 0은 얼마죠? 0인 거예요. 그래서 g는 0인 겁니다. 수학적 증명은 쉽게 되죠. 두고 봐야 됩니다. 볼까요? 문제도? 성립해야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선생님 분자가 0이 돼가고 있어요. 아 그래? 이거 0 맞니? 아니잖아. 그럼 분모도 0인 거야. 그럼 마이를 대입해 보면 마이 뿔 b가 0이어야 돼. b는 얼마죠? a인 거예요. 약분되죠 이게. 분모가 a로 묶이면 x 플러스 1이니까 나눠지면 a분의 1이네요. 아하, a는 얼마인 거예요? 자, 이렇게 쉽게 풀린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문제고요. 자, 개념 콕콕은 2교시 때 좀 해봅시다. 이렇게 좀 쉬었다 하죠.